안녕하세요. 다산에듀의 이창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 9장 전기, 기기 및 기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기 기기라는 그 단어는 이게 그 전체 강의를 하자면 거의 3, 40강 정도가 나오기 마련인데 지금 우리 소방 전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제가 딱 한 단원으로 해서 강의를 설명을 드릴 건데 이 그 전기 기기를 이제 다 공부를 하시면은 전체 다 공부하시면 다른 과목을 공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교재에 수록한 내용이나 제가 강의를 해 드리는 부분은 시험에 나왔던 거나 아니면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만 이렇게 담아놨기 때문에 좀 내용이 조금 더 간략하실 거예요. 간략하고 이제 더 공부하실 분들은 뭐 전기 기사 뭐 동영상을 더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소방 전기 자격증을 따실 때 가장 최적화되어 있게 제가 교재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 없는 부분은 버리고 필요한 부분만 담아놨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전기 기기인데 이 전기 기기는 총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직류기, 그다음 동기기, 그다음 변압기, 그다음 유도기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직류기입니다. 직류기. 자, 이 직류기에는 이제 직류 발전기와 이제 직류 전동기라는 게 있는데 먼저 직류 발전기를 볼게요. 직류 발전기. 자, 직류 발전기. 자,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발전기. 자, 발전기의 동작 원리는 뭐라고 했죠? 발전기는 바로 플레밍의 자, 왼손 법칙일까요? 오른손 법칙일까요? 복수 차원에서 바로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겠죠? 그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 발전기의 동작 원리라고 했었죠. 그죠? 발전기 동작 원리. 그 다음에 직류 발전기의 그 구조를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 계자, 전기자, 정류자가 있습니다. 그다음 계자 같은 경우는 자속을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계자. 그 다음에 전기자는 자, 계자로부터 발생된 자속과 뭐해서 세교해서 자,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뭐다? 그게 바로 전기자예요. 전기자. 전기기기를 공부하시다 보면 계자회로, 뭐 전기자회로 말이 나오실 거예요. 그때 계자, 그 전기자가 바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자는 자속을 발생하는 부분이 계자, 그리고 전기자는 자속과 세교해서 기전력을 발생하는 부분이 그게 어디야? 그게 전기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류자는 전기자에 의해서 발생된 기전력을 뭘로 바꾼 거냐면 직류로 변화시킨 게 뭐다? 그게 바로 정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발전기에 이러한 구조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발전기의 종류인데 발전기의 종류는 이제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발전기의 여자 방식에 따른 분류. 자,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이제 타여자 방식이 있고 타여자 방식과 그리고 자여자 방식. 그러니까 타여자라는 것은 남타자, 그죠? 남타. 그러니까 남의 외부의 영향,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여자가 되는 것이 타여자 방식이 되는 거고, 자여자는 자기 스스로 여자 되는 게 자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 자여자 발전기의 종류가 있어요. 자여자 발전기는 뭐가 있냐면 분권, 그리고 직권,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가 있어요. 분권 발전기. 그 다음에 직권 발전기, 그리고 복권 발전기, 자, 여기서는 뭘 기억하시냐면은, 자, 분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계자회로와, 아까 말씀드린 계자는 자속이 발생하는 부분, 계자회로와 전기자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병렬로. 자, 계자회로와 전기자회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병렬로. 자, 병렬로 접속한 게 뭐다? 그게 분권 발전기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왔었어요. 계자 그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병렬로만 접속된 발전기가 뭐냐? 그거는 분권 발전기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직권 발전기는 뭐냐? 직권 발전기 같은 경우는 계좌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바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직권 발전기라는 거. 직권 발전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복권 발전기는 뭐냐? 복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계좌 회로와 전기자 회로가 어떻게 직병렬로,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을 같이 혼용하는 거죠. 자, 직병렬로 자, 연결해 놓은 게 그게 뭐다? 그게 복권, 그죠? 중복도 되는 거죠? 직렬과 병렬로. 그게 복권 발전기다. 자, 이렇게 암기하세요. 이것도 그 자음을 따셔가지고 병렬이죠, 병렬. 병렬은 뭐다? 분권, 비읍, 분권, 병렬. 그 다음에 직렬, 지읒이죠, 지읒. 직렬은 뭐다? 직렬은 직권, 지읒. 이렇게 앞에 자음만 따셔서, 초성만 따셔서 암기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죠? 병렬은 분권, 직렬은 직권.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기기전력. 자,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자라고 하는 것이 자속과 세교해서, 자, 뭐를 발생한다? 기전력을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때의 유기기전력. 자,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 자, 유기기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얼마냐? 유기기전력 2는, 자, 공식이 60A분의, 자, 얼마냐면, 자, 바로 P 파이 NZ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기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인 거예요. 그때 여기서 A의 값은 병렬 회로수예요. 자, A의 값은 병렬 회로수인데 이 병렬 회로수에는 중권과 파권이 있어요. 자, 이거 좀 기억하세요. 중권일 때랑 파권일 때가 있는데 문제에서 중권이라고 하면 A의 값은 뭐냐? A의 값은 P가 돼요. 요 P의 값. 그러니까 중권일 때는 요 A와 P의 값이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A의 값과 P의 값이 약분이 돼버려요. 그때는 중권일 때는. 그런데 파권일 때는 뭐냐? 파권일 때는 A의 값이 얼마? A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 문제의 조건에 나와요. 중권인지 파권인지. 파권일 때는 A가 얼마? 2가 되고 중권일 때는 A와 P가 같다라는 거예요. P. 그때 P의 값이 뭐야? P의 값이 극수. 그죠? P의 값은 극수. 그 다음에 파이는 자속이죠, 자속. N값은 바로 회전수. 발전기에서 회전수. 그리고 Z는 도체수. 자, 이렇게 주어진 값들을 쭉 대입하시면 돼요.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유기기전력이다. 이게 값. 자, 그 다음에 발전기의 효율. 자, 발전기의 효율. 자, 보시면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를 만들어낸다. 결국 출력. 자, 출력이 기준이 돼요. 출력이 기준. 그래서 발전기의 효율은 뭐가 되냐면, 효율은 바로 입력분의 출력인데, 자, 모든 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뭐가 따르냐? 손실. 자, 발전기에 손실이 있어요, 손실. 그래서 입력이라는 게 뭐냐면, 자, 입력이 뭐냐면, 자, 출력에다가, 자, 입력이 출력으로 다 나오면 좋겠죠? 무손실이면 좋겠지만, 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에다가 뭘 더한 거다? 손실을 더해준 게 입력이라는 거예요. 저 무슨 말이냐? 산술적으로 봐도, 만약에 여기에, 자, 100W를 입력을 했다. 100W를. 근데 출력이 90W만 나왔다. 그럼 손실이 얼마라는 거예요? 손실이 10W만큼 손실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처럼 입력이라는 게 뭐냐? 입력은 바로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얼마? 출력이다. 출력 곱하기 100. 이게 바로 발전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발전기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출력. 이렇게 출력을 기준으로 식을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류 전동기 볼게요. 직류 전동기. 두 번째. 직류 전동기다. 자, 이 직류 전동기 같은 경우는 직류 발전기와 구조는 같아요. 구조는 같지만 이 직류 전동기는 그 동작 원리가 뭐예요? 동작 원리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겠죠? 그죠? 왼손 법칙.
그래서 전동기는 왼손 법칙이고 발전기는 오른손 법칙이다라고 배웠었죠, 그죠? 플레밍의 왼손 법칙.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먼저 전격 토크, 자 회전력이죠? 회전력이 나오네요, 회전력. 자, 회전력 토크, 직류 전동기의 토크. 자, 이것도 자, 공식을 암기를 해두세요. 이 공식. 이것도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자, 토크 T는 자, T는 얼마냐? 2파이 N분의 60P. 자, 2파이 N분의 60P예요, P. 그때 이 P는 뭐예요? P는 정격 출력이에요. 이 P의 값은 아까는 P가 극수였지만 같은 P라고 하더라도 이 회전력 구할 때는 이 P가 뭐다? 정격 출력. N은 정격 회전 속도, 그죠? 회전 속도다라는 거. 회전 속도. 그래서 이 기호는 같지만 쓰일 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N 값이 회전 수였지만 이때 N은 뭐다? 이때 N은 회전 속도다라는 거죠. 회전 속도. 자, 그리고 이 공식을 암기도 되지만 자, 보시면 2파이분의 60 이거 계산기로 한번 눌러보세요. 2파이분의 60을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 바로 0.975가 나와요. 요 값을 계산하면 0.975가 나와요. 그 0.975 곱하기 얼마다? N분의 P다. 토크.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어차피 문제에 나오는 거는 이 정격 출력과 그죠? 회전 속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암기하시면 더 간단하겠죠, 그죠? 이것보다는, 그죠? 2파이 N분의 60P보다는 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토크를 구할 때는 이 공식으로 자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죠? 0.975 곱하기 N분의 P다. 뭐가? 회전력이라는 게 공식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있죠? 직류 전동기의 회전수는 자속이 감소하면 뭐한다? 속도가 증가하고 자속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한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자, 회전수는 자속이 뭐하면? 자속이 감소하면 어떻게 된다? 속도는 뭐한다? 증가한다. 속도는 증가하게 되고 반대로 자속이 높아지면 속도는 뭐한다? 속도는 떨어진다라는 거. 이 관계를 좀 기억해 두세요. 이 관계. 아시겠죠? 시험에 나왔었으니까 자속이 감소하면 속도는 증가하고 반대로 자속이 증가하면 속도는 감소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동기의 종류. 자, 전동기의 종류가 나오네요. 자, 전동기의 종류. 직류 전동기의 종류. 자, 교재를 보시면 자, 타여자 전동기가 있죠? 타여자 전동기와 그 다음에 분권, 직권, 복권 전동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만 기억 좀 해주세요. 자, 분권 전동기의 부하만. 자, 분권 전동기의 자, 부하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분권 전동기의 부하에는 어떤 게 쓰이냐? 자, 먼저 환기용 송풍기. 자, 환기용 송풍기다. 이 환기용 송풍기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환기용 송풍기는 분권 전동기의 부하다라는 거. 뭐 또 예를 들면 공작기계, 그죠? 공작기계. 그 다음에 아변기. 자, 아변기 같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선박용 펌프. 자, 펌프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뭐다? 분권 전동기의 부하가 어떤 게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두세요. 전동기의 종류. 그 다음에 전동기의 속도 제어요. 자, 전동기의 속도 제어.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는 총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는 계자 제어. 자, 첫 번째 계자 제어. 두 번째는 전압 제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저항 제어. 이렇게 3가지 저항 제어. 여기서는 자, 어떤 거를 기억해 주시냐면 자, 전동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자,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가 뭐다? 계자, 전압, 저항. 요 3가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하나 오답을 문제 내겠죠, 그죠? 요 3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또 여기서 파생할 수 있는 게 전압 제어. 이 전압 제어하는 방법이 또 4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전압 제어하는 방법 4가지. 바로 첫 번째 워드 레오노드 방식. 워드 말이 좀 어려워요. 레오너드. 자, 레오너드 방식이에요. 워드 레오너드 방식.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바로 일그너. 자, 일그너 방식.
그다음에 직병렬법, 그리고 초퍼제어법. 자, 여기 네 가지. 자, 전압제어 방식에는 이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문제에서 전압제어 방식이 아닌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전압제어 방식에는 워드 레어노드 방식, 일그너 방식, 직병렬법, 그리고 초퍼제어법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이 워드 레어노드가 뭐냐 이걸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이 방식이 있다라는 것만 암기를 하시면 돼요. 자격증 공부하실 때는. 아시겠죠? 네 가지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다섯 번째. 자,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자, 직류 전동기의 제동법. 그러니까 전동기를 멈추는 거죠. 제동시킨다. 자, 이 제동법에도 자, 세 가지.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바로 역전제동. 역전제동. 그러니까 정회전으로 회전하고 있는 거를 거꾸로 역회전 시키면 이제 멈추는 거죠. 그죠? 역회전 시켜가지고 역전회전 제동기라는 거. 자, 니은. 두 번째는 발전제동. 두 번째는 발전제동 있고. 발전제동. 자, 그다음 세 번째가 회생제동. 회생제동이 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직류전동기의 제동법 이 세 가지를 암기하시면 돼요. 자, 역전제동, 그리고 발전제동, 그리고 회생제동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다음에 전동기의 효율이죠. 전동기의 효율. 전동기의 효율이다. 자, 앞에서 발전기의 효율을 했었죠, 그죠? 발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발전하기 때문에 출력을 자 기준으로 했는데, 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전기를 쓰는 거예요. 얘가 직접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죠? 부하니까 여기서는 입력을 기준으로, 자 입력을 기준으로 식을 세울 거예요. 자, 전동기의 효율은 뭐냐? 자, 효율은 같겠죠? 입력분의 출력 똑같아요. 입력분의 출력. 자, 입력분의 출력인데. 자, 발전기와는 반대로 이 출력을 입력으로 바꿀 거예요. 출력을 입력으로. 그럼 뭐냐? 입력분의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서 뭘 빼면 돼요? 입력에서 손실을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 빼기 손실이다라는 거죠. 입력 빼기 손실. 그죠? 입력에서 손실을 뺀 게 그게 나오는 출력이 되겠죠. 곱하기 100이다. 이게 바로 전동기의 효율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동기기. 자, 두 번째 동기기예요. 자, 여기 동기기에서는 딱 하나만,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세요. 자, 한 가지. 어떤 걸 기억하시냐? 바로 동기기에서는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병렬 운전 조건 하나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동기발전기의 자, 병렬 운전 조건. 자, 뭐냐면 이거 기억하세요. 파크주의. 자, 파크주의. 파크가 뭐예요? 파크. 공원, 그죠? 공원주의예요. 그래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 뭐냐? 자, 파크 주위 기전력의 파는 뭐예요? 파형. 기전력의 파형이 뭐 할 것? 같을 것. 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기전력의 크는 뭐겠어요? 크기. 기전력의 크기가 뭐 할 것? 같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는 뭘까요? 주는 기전력의 주파수가 같을 것. 주파수가 같을 것. 그 다음에 위는 뭐예요? 위상. 그죠? 위상이 되겠죠? 기전력의 위상이 같을 것. 그죠? 파크주의.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파크주의.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회전의 방향이 같을 것. 알죠? 상회전의 방향이 같을 것. 이 5번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 않고 이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파크 주위로 암기를 좀 해두세요. 그 동기기는 딱 이거 하나에 하나. 더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동기기는 이거 하나다라는 거. 하나. 다음 세 번째, 변압기. 자, 변압기는 앞에서 몇 번 언급드렸죠. 변압기는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교류의 전압이나 전류를 어떻게 한다? 값을 변화시킨다. 값을 뭐야? 전압을 높이거나 전압을 낮추거나 아니면 전류를 높이거나 전류를 낮추거나 이렇게 변화시켜주는 변압기. 변압기예요. 그죠? 변압기. 트랜스, 변압기.
그래서 이 변압기의 원리를 보시면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 유도 법칙에 의해서 이 변압기가 동작을 하는데 그 교재는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자기 회로를 가진 한 개의 철심에 두 개의 권선을 감고 한쪽의 권선에 교류 전압을 가하면 철심에 교번 자기력 선속이 발생한다. 이 교번 자기력 선속이 다른 권선을 지나가면서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 그 권선에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고 권선에 유도되는 기전력의 크기는 가문 횟수에 비례한다. 전원에 접속되어 있는 권선을 1차 권선, 부하 쪽에 접속되어 있는 권선을 2차 권선이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철심. 자, 이렇게 철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코일을 감겠죠. 그죠? 코일을. 자, 코일을 감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떤 기전력을 준 거예요.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자속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죠? 자속이. 그때 이 반대쪽에도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으면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으면 이 1차 측에서 발생한 자속에 의해서 여기도 뭐가 발생한다? 여기에서도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변압기의 원리예요. 변압기의 원리. 아시겠죠? 변압기의 원리. 그때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을 1차 측 권선. 1차 측 권선이다. N1. 그리고 우측편에 있는 게 2차 측 권선. 2차 측 권선이라고 해서 이게 N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이 가문 횟수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으면 감을수록 그때 발생하는 기전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유도 기전력. 자, 유도 기전력 나오는데 이 유도 기전력의 식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 유도 기전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요. 이게. 자, 먼저 2원. 2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측 전압. 2원은 얼마냐? 루트 2분의 얼마? 2m. 그죠? 시료값은 최대값을 뭐예요? 최대값에서 얼마? 루트 2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게 시료값이죠. 자, 그럼 루트 2분의 2m인데 그때 값이 뭐냐? 루트 2분의 오메가 n1 파이. 자, 루트 2분의 얼마? 루트 2분의 오메가 각속도예요. 2파이 오메가 n1 파이 m 자속.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얼마? 오메가가 2파이 f죠, 2파이 f. 그럼 루트 2분의 2파이 f1이 되겠죠, 그죠? 1차 측이니까 2파이 f1 n1 자, 파이 m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기로 이거를 이 값을 누르면 얼마가 나오냐면 4.44가 나와요. 4.44. 그래서 이 값은 뭐냐? 결국 이 값은 4.44 곱하기 F1 N1 파이 M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유도되는 기전력이. 그러니까 시험에서 자, 이러한 식 보세요. 이러한 식이 나올 때가 있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이 표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 주세요. 4.44 곱하기 F1 N1 파이 M이라는 거. 파이 M. 이게 바로 1차 측에 이제 유도되는 기전력이에요. 같겠죠? E2도. 2차 측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E2는 루트 2분의 똑같아요. 2M. 이때는 2차 측이니까 루트 2분의 자, 오메가의 N2의 파이 M 되겠죠. 그죠? 어차피 자속은 똑같아요. 이게 한쪽에서 발생한 거니까 자속은 똑같이. 근데 이 값은 뭐가 되냐? 4.44 곱하기 F2죠. 그죠? 2차 측이니까 F2 그리고 N2 2차 측 권선 그리고 파이 M. 자, 이렇게 유도 기전력이 인가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식을 암기해 주세요. 이거 이 표현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암기해 두시고. 자, 그다음에 권수비. 자, 권수비가 나오네요. 권수비는 이제 쓸게요. 자, 권수비. 말 그대로 권수의 비율이다. 즉 뭐냐?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의 권수의 비율이 보다 그게 바로 권수비예요. 권수비. 권수비 뭐냐? A, 권수비 A는 자, 권수비예요. 1차 측 권선과 2차 측 권선의 비율, 즉 N2분의 얼마다? N1이다. N2분의 N1이다라는 거죠. N2분의 N1. 그 다음에 이걸로 다 구할 수 있어요. 누구냐? E2분의 그러니까 V2. 자, V2분의 자, V1이다. 2차 측 전압분의 1차 측 전압이다. V2분의 V1. 그런데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 전류는 요거 반대예요. 반대. 전류는 I1분의 I2가 돼요. 요것만. 자, I1분 I2. 즉, 요거랑 반대라는 거. 권수비랑 요 전류의 비는 서로 반비례 관계예요. I1분의 I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임피던스
Z2분의 Z1. 그리고 저항 R2분의 R1. 그 다음에 뭐 리액턴스 L2분의 L1 이런 식으로 다 설정되는 거예요. 권수비. 그럼 기억하실 거는 누구만? 이 전류만 뭐 하다는 거? 반비례한다는 거예요. 범차. 그죠? 다 2잖아요. 그 분모가 다 2인데 이 전류만 다르죠? 예, 요거 먼저 기억해 주세요. I1분 I2라는 거. 권수비.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권수비. 자, 그 다음에 손실. 자, 손실을 볼게요. 손실. 자, 손실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부하 손실이 있어요. 무부하. 자, 무부하. 부하가 없을 때의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무부하 손실. 그리고 부하 손실이 있다는 거죠. 부하, 자, 손실. 자, 여기서 무부하 손실에는 뭐가 있냐? 철손. 그러니까 철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 철 자체에서, 철심 자체에서 발생하는 손실인 거예요. 철심. 무부하 손실은 철심이라는 거, 철심. 그죠? 철심 자체에서 나타나는 거, 철심. 그 다음에 유전체손. 유전체손이 바로 무부하 손실에 해당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부하 손실이다. 부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동선에 의한 저항손이 발생해요.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 저항손. 이 저항손을 뭐라고 한다? 동선이라고 한다. 저항. 그죠? 저항이 동선이다. 그리고 표류 부하손. 표류 부하손이 이렇게 부하 손실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무부하 손실에는 누가 있다? 철심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부하 손실의 대표적인 부하 손실에는 누가 있다? 저항손. 저항에 의한 손실이 뭐다? 동선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저항에 의한 손실, 동선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쓸 때는 철심이야. 철손이죠. 철심이 아니라 철손. 우리가 철손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얘를 PI로 써요. PI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동선 같은 경우는 PC. 이렇게 쓰죠. PC. 구리할 때, 그죠? C. 그리고 I는 그 아이온 할 때 철의 아이온 쓴 거예요. PI, PC.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참고사항을 보시면 철심의 손실 나오죠? 자, 첫 번째, 규소 강판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규소 강판을 사용한 이유는 바로 히스테리시스 손. 히스테리시스 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규소 강판을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성층. 자, 성층이 뭐냐면 철심을 있잖아요. 철심을. 보세요. 성층이라고 하는 거는 철심을 이렇게 얇은 판을 갖다가 얇게 겹치는 거예요. 얇게 겹쳐서 만든 거죠. 얇게. 이게 바로 성층이에요. 성층. 얇은 걸 이게 쭉 쌓은 거예요. 철심을 얇게. 이 성층하는 이유는 뭐냐면 와류손의 감소, 즉 와전류로 인한 전력 손실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층 구조하는 거예요. 성층. 얇은 판을 많이 쌓는 거죠. 쌓는 거. 얇게. 그 다음에 규소 강판을 성층시키는 이유는 바로 철손의 감소를 시키기 위한 주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나왔던 거는 성층하는 이유, 그리고 규소 강판을 성층한 이유가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다. 자,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자, 이거 조금 헷갈리실 텐데 앞에서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과 조금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단상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 이것도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극성이 일치할 것. 자, 극성이 일치해야 된다. 극성이 일치해. 자, 두 번째는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수비 아까 했었죠, 그죠? 권수비가 같을 것. 마지막 네 번째는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그러니까 여기서 이 퍼센트 임피던스 이거를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퍼센트 임피던스가 강하면 된다, 강화가 같으면 된다. 이렇게만 암기하시면 돼요. 뭐 굳이 깊게 더 들어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 소방 전기 하실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극성이 일치할 것, 1, 2차 전격 전압이 같을 것, 그 다음에 권수비가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을 것. 이 네 가지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변압기의 병렬 운전 조건이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지우고 갈게요. 이렇게. 자, 여섯 번째로는 이제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 자, 변압기의 전부하 효율이다, 효율.
자, 이 전부와 효율에 나오는 공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자, 전 변압기의 전부하 100% 전부하 효율이다. 자, 뭐냐면 자, 전부하 효율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입력과 출력이 있고 뭐가 있어요? 손실. 자, 손실이 있어요. 손실이. 그래서 전부하 효율은 뭐냐? 첫 번째로 자, 지금 뭐냐? 출력 더하기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얼마다? 100이다. 이거는 아까 그 발전기에서, 그죠? 발전기의 효율할 때 했었죠, 그죠?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곱하기 100이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공식이고. 근데 이 공식 하나만 알면 그 밑에 거 다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두 번째. 자, 손실. 자, 손실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손실. 손실에는 뭐가 있어요? 무부하 손실과 그 다음에 부하 손실 있어서 부하 손실.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바로 변압기의 출력에다가 변압기의 출력에다가 자, 어차피 같은 식인데 그냥 표현만 다른 거예요. 표현만. 자, 손실을 어떻게 쓸 수 있냐? 손실을 무부하 손실. 자, 무부하 손실 더하기 뭐다? 부하 손실이다. 부하 손실. 그거 분의 뭐다? 그거 분의 변압기의 출력이다. 변압기의 출력. 어차피 같은 말인데 표현만 다르게 한 거잖아요. 표현만. 그러니까 여기서 손실이라는 표현을 무부하 손실과 부하 손실을 합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건데. 그죠? 네. 자, 하나 더. 자, 전부하 효율은 자, 여기서 변압기의 출력. 변압기의 출력이라는 게 뭐냐면 변압기의 출력이라는 게 여기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그래서 어떻게 넣을 수 있냐면 보세요. 이 변압기의 출력만 바꿔요. 출력만. 어떻게 바꾸냐? 변압기의 출력은 뭐냐? 지금 이게 와트, 단위가 와트예요, 와트. 유효전력. 자, 이거예요. 바로 변압기 용량. 변압기 용량에다가 얼마 곱하면 되죠? 우리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했었냐면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P상 전력에다가 뭘 곱했어요? 코사인 세타 곱했었죠, 그죠? 코사인 세타 바로 역률, 그죠? 부하 역률. 변압기 용량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부하 역률을 곱하게 되면 이게 바로 변압기의 출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압기의 출력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철손. 그죠? 우리 무부하 손실이 뭐였었어요? 대표적인 게 철손 있어, 철손. 그리고 부하 손실의 대표적인 게 동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어때? 같은 말이긴 하지만. 그거 분의 얼마다? 변압기 용량 곱하기 부하 역률이다. 코사인 세타, 부하 역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정답으로 나와요. 정답으로 나오고 한 가지가 틀린 답으로 나오겠죠. 문제에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전부하 효율. 자, 그 다음에 이 전부하 효율과 비교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부하가 항상 100% 부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분의 1 부하. 자, n분의 1 할까요? n분의 1 부하. n분의 1 부하의 경우 효율. 자, n분의 1의 부하가, 그러니까 전부하가 아니라 n분의 1인 거예요. n분의 1. 뭐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3분의 1 될 수도 있고. 자, n분의 1 부하일 경우에 효율은 뭐냐? 효율. 자, 같은 공식이에요. 효율은 얼마 되냐? 부하가 n분의 1이니까, 어떤 공식이 아니라 이 공식으로 할게요. 이 공식으로. 자, 변압기의 출력. 변압기 출력에다가 얼마 곱하냐? 부하니까 n분의 1 부하. n분의 1 곱하기 p. 그죠? 변압기 출력이에요. n분의 1 곱하기 p. 더하기. 자, 철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자, 전부하든 n분의 1 부하든 철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이 무부하 손실 같은 경우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냥 철손, pi. 더하기. 그 다음에 자, 지금 부하가 n분의 1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동손 부하 손실 같은 경우는 변하겠죠? 어떻게 변하냐면 바로 n분의 1의 제곱배. 아시겠죠? n분의 1의 제곱 pc. 동손의 n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거분은 얼마다? n분의 1 p다. 이게 바로 n분의 1, 부하가 n분의 1일 때의 경우에보다 효율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공식 기억하세요, 이거? 예. 자, 그 다음에 전손실 전력량. 자, 7번째로. 전손실 전력량.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전체 손실을 전체 손실인데 이게 전부하일 때가 있고 그리고 n분의 1 부하일 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전손실 전력량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하 손실과 전부하일 때의 손실과 그리고 n분의
n분의 1 부하일 때의 손실을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손실이니까 n분의 1 부하의 자, 손실이다라는 거죠. 그때 자, 전 부하일 때는 뭐예요? 전 부하일 때는 바로 무부하 손실인 철손 더하기 동손이죠. 철손 더하기 동손 곱하기 얼마? 시간, 전력량이니까 전력에다가 얼마? 시간을 곱해주는 거죠. 그죠? 전력량이니까. 그래서 철손 더하기 동손에 곱하기 t, 시간, 플러스. 자, 이제 n분의 1 부하일 때. 자, 부하가 n분의 1이 돼도 철손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냥 pi 플러스 이제 동손은 변하겠죠. 어떻게? n분의 1의 제곱 곱하기 pc. 이렇게 되겠죠. 거기다 얼마? 시간 t를 곱한다. 그럼 이게 바로 전손실 전력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 문제로 출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계산 문제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의 결선 방법. 자, 변압기의 결선 방법. 자, 여기서도 한 가지만 좀 기억할까요? 자, 이 지금 교재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뭐 우드 브릿지 결선, 웨이어 결선, 스코트 결선, 환상 결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나왔었던 하나만 좀 기억을 해주세요. 바로 환상 결선. 자, 환상 결선. 뭐 나머지도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냥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한번 눈으로 읽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환상 결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환상 결선은 뭐냐? 환상 결선은 바로 삼상 전원에서 자, 삼상인 전원에서 뭐를 끌어낸 거냐? 육상 전압. 자, 삼상 전원에서 육상 전압을 자, 구할 때 바로 어떻게 한다? 환상 결선한다는 거예요. 이 환상 결선을 기억해 두세요. 환상 결선. 삼상 전원에서 뭐를? 육상 전압을 얻을 수 있는 거. 환상 결선. 자, 그다음에 변압기의 기름의 요구 특성. 자, 변압기의 기름, 변압기 유죠, 변압기 유. 딱 4가지만 기억할까요? 바로 인화점이 높을 것. 그러니까 인화점이 높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화점은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130도 이상이 돼야 된다. 인화점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클 것.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 것. 이 4가지 정도만 좀 기억을 더 해주시고, 뭐 나머지 비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고 열 전도율이 크다. 그 다음에 절연제품이 금속에 접촉하여도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그 다음에 고온에서 석출물이 생기거나 산화하지 않을 것.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4가지는 기억하세요. 인화점이 높을 것. 그 다음에 절연 내력이 클 것. 그 다음에 응고점이 낮을 것.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을 것. 이 4가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다음 10번째로 델타 결선의 장점. 델타 결선의 장점인데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변압기 외부에 제3고조파가 발생하지 않아 뭐가 없다? 통신 장애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제3고조파 여자전류 통로를 가짐으로 뭐를 유기할 수 있다? 정연파 전압을 유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VV 결선 펼쳐, 그죠? VV 결선으로 삼상 전력을 뭐 할 수 있다?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3가지 기억을 해두세요. 3가지. 자, 이제 4번째 유도기, 그죠? 이제 마지막 유도기네요, 그죠? 4번째. 자, 유도기. 자, 유도기에서는 자, 이제 일단 이런 게 나왔어요. 유도 전동기. 자, 유도기에서는 어떤 게 나왔었냐? 유도 전동기에 자, 유도 전동기의 자, 회전 원리. 자, 회전 원리가 뭐냐? 기본적인 회전 원리가 뭐냐? 그 원리가 바로 전자 유도 작용이라는 거죠. 전자 유도 작용. 자, 전자 유도 작용에 의해서 유도 전동기가 회전한다. 전자 유도 작용. 암기하세요. 전자 유도 작용. 자, 그럼 회전수 먼저 볼까요? 회전수. 첫 번째. 자, 동기 속도 나옵니다. 동기 속도. 이 동기 속도는 실기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이거 등장을 해요. 동기 속도 NS는 뭐냐? NS는 P분의 120F다라는 거. 자, P분의 120F. 그죠? 속도니까 그냥 RPM이겠죠? 아니면 RPM. 동기 속도예요. 동기 속도 NS.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회전자 속도. 회전자 속도예요. 자, 회전자 속도는 뭐냐? 속도 N은 자, 얼마냐? P분의 120F 곱하기 1 빼기 S라는 거예요. S는 슬립이에요. S는 슬립. 그때 P분의 120F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동기 속도죠? 동기 속도, 즉 얘는 얼마다? 동기 속도에다가 1 빼기 S를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전자 속도 N.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 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S, 슬립을 구할 수가 있어요. 슬립.
자, 그럼 슬립 S는 뭐냐? 슬립 S 같은 경우는 동기 속도분의 동기 NS분의 얼마다? NS 마이너스 N이다, N. 이렇게. 그죠? 동기 속도분의 동기 속도 마이너스 회전의 속도. 이렇게 슬립 S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S까지. 자, 그 다음. 기동 방식. 자, 기동 방식을 보시면 첫 번째, 자,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자, 보시면. 자, 기동 방식이다. 자, 기동 방식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 자, 단상 유도 전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삼상. 자, 삼상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는 뭐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단상 유도 전동기와 삼상 유도 전동기의 종류를 잘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구분을. 그때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뭐가 있냐?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바로 반발 기동형. 그러니까 이 명칭만 기억하시면 돼요. 명칭만.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리고 쉐이딩. 그 다음에 쉐이딩 코일형. 쉐이딩.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 바로 반발 유도형이야. 반발 유도형이었죠? 분상 기동형. 분상 기동형. 이렇게 5가지. 분상 기동형 해가지고 단상 유도 전동기에는 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세요.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그리고 분상 기동형이 있다. 5가지. 그리고 삼상 유도 전동기에는 딱 2가지가 있어요. 2가지만. 바로 농형. 자, 농형 유도 전동기. 그리고 권선형 유도 전동기다. 이 2가지. 그래서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은 그래서 단상 유도 전동기의 이 5가지와 삼상 유도 전동기 2가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다음 중 삼상 유도 전동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럼 농형이 아니면 권선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중 단상 유도 전동기가 아닌 게 뭐냐? 그럼 이거 둘 중에 하나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단상인지 삼상인지 어떤 건지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 바로 그 기동법. 자,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기동법. 자, 기동법이 총 5가지가 나오죠? 5가지. 바로 첫 번째, 전전압 기동. 첫 번째 기동법의 전전압 기동. 전전압 기동. 자, 이거 바로 지깁 기동이라고, 지깁 기동. 지깁 기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Y 델타. 자, Y 델타 기동.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리액터. 자, 리액터 기동. 리액터 기동. 그 다음에 기동 보상기법. 자, 기동 보상. 기동 보상기법. 기동. 그리고 콘드로퍼 기동. 자, 이렇게 농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식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전전압 기동, Y델타 기동, 리액터 기동, 그다음 기동 보상기법 기동, 그다음에 콘드로퍼 기동이 있다. 5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기동법이 있죠.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자, 기동법은 자, 2가지죠, 2가지. 2차 저항 기동법. 자, 2차 저항 기동법이라고 해서 2차 저항 기동법은 뭐를 이용한 거냐? 자, 중요해요. 뭐를 이용한 거냐? 바로 비례추이. 자, 비례추이를 이용했다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비례추이보다 2차 저항 기동법보다 비례추이를 이용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두시고. 그 다음에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 있어요. 2차 임피던스 기동법. 아시겠죠? 이렇게. 자, 권선형 유도 전동기는 뭐가 2가지다. 2차 저항 기동법과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종류들만 암기하세요. 종류들만. 자, 그 다음에 속도 제어법. 자, 속도 제어법을 보시면 자, 속도 제어법에서는 이걸 기억하세요. 농형 유도 전동기만 기억하세요. 자, 농형 유도 전동기에서의 자, 속도 제어법이다. 그러니까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죠. 그죠? 속도를. 자, 어떻게 조절하냐? 딱 3가지예요. 주파수, 극수, 전환전압. 자, 주파수. 첫 번째, 주파수를 변경하는 방법. 주파수 변경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극수를 변경하는
방법. 그다음에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 전원 전압. 전원 전압을 바꾸는 방법이 있다. 이 세 가지. 농형 유도 전동기의 제동법. 뭐가 있다? 주파수, 극수, 전원 전압. 이 세 가지를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세 가지. 자, 그다음에 자, 지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토크. 자, 기동 토크 순서예요. 기동 토크 순서.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기동 토크의 순서. 어떤 게 제일 크냐, 작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동 토크의 순서. 토크가 제일 큰 게 뭐냐? 바로 여기 이거요. 이거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반발 기동형이에요.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 토크가 큰 게 반발 유도형. 자, 유도형. 그 다음에 큰 게 뭐냐? 콘덴서.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분상 기동형이죠. 그죠? 분상 기동형. 이제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기동 토크가 큰 순서.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다? 제일 큰 건 반발 기동형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이 순서를 쭉 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 세 개를 주어지고 그 순서를 나열해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마지막으로 쉐이딩 코일형 순으로 돼 있다라는 거. 기동 토크 순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펌프 동력 계산. 자, 펌프의 동력 계산. 이 펌프의 동력 계산은 실기 시험에서 단골로 나오는 내용이에요. 펌프의 동력 계산, 동력. 자, 보시면 동력 계산 P는 2타 T분의 9.8 KHQ. 자, 자, P는 뭐다? 펌프의 동력 계산이에요. P는 2타 T분의 9.8 KHQ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실기에도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때 중요한 거는 여기서 T 값. 요 시간 T의 단위가 뭐 분이라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단위는 뭐냐면 초예요. 세크. 아시겠죠? 이 시간은 뭐라고? 바로 세크예요. 시간.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 이 유도 전동기의 회전력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유도 전동기에서의 회전력에서는 자, 뭐를 기억하시냐면 바로 회전력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해주세요. 자, 유도 전동기에서 누둔 회전력이라는 것은 뭐에 비례한다?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요 말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서버 전동기. 자, 서버 전동기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어떤 게 나오냐면 그 AC 서버 전동기의 뭐 일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밑에 보시면 특징 나오는 거 있죠? 그 일반 사항과 특징을 그냥 암기해 두시고 그 시험에 나왔었던 게 뭐가 있냐면 AC 서버 전동기의 그 일반 사항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있죠. 그죠? 적분 요소와 1차 요소의 직렬 결합을 취급한다. 요 멘트. 요 적분 요소와 1차 요소의 직렬 결합을 취급한다. 요거를 조금 암기를 더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론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출제 예상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